안녕하세요. 침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거대한 병원 소속 전문의들이 나오는 그런 TV프로나 아니면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내용들로 한번 이번 영상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럼 간호사도 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면은 좋죠. 하지만 알아서 뭐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에 지장 없을 만큼만 알면 된다, 그 정도거든요. 간호사가 그 이상 알아봤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알면은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알아가지고 주도적으로 간호사가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좀 공부하고 만약에 의사가 했던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은 의사가 안 돼, 안 바꿔줘, 이게 맞아, 돌아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간호사가 그렇게까지 깊게 공부해가지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알면은 좋게 하겠지만은 본인이 조금 더 괴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알면은 조금 더 고생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가 찾다가 제가 원치 않더라도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선글라스 하나 껴봤는데 세상이 너무 어둡네요. 일단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같은 길을 가게 되죠. 한 명도 빠짐없이 성장기를 지나서 노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과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양로원,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인분들이 거기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그런 게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 방금 얘기한 네 가지들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시설에서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자비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모여 사는 약간 오피스텔 같은 그런 느낌이어야 되나?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비용들로 하면은 최소 1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0에서 300 정도 한 달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실버타운 같은데 입주하게 되면은 비용 발생이 상당하다는 거. 이제 어떻게 한 달에 200, 300을 주고 할 수 있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요양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진짜 100만 원 쉽게 깨집니다. 진짜 합리적인 곳에는 평균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비급여 이런 걸 써버리면은 100만 원 우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국가적 지원이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원 없이 하는 실버타운이 에이 설마 그 정도 나오겠어 하는 거는 아마 나올 거예요. 비용이 그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상당히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요양병원이고, 전 단계가 요양원, 요양센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요양원에 갔다가 안 좋아지면 요양병원에 갔다가, 요양병원에서 또 호전되면은 요양센터, 요양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계속 있으면 좋게 하겠죠. 하지만 비용 지출 때문에 요양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보호자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양병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합리적인 가격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달에 60에서 70 정도 나가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평균 4, 50 먹고 자는 거랑 생활 보조하는 거, 그런 걸 다 합쳐서 40만 원 내외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잖아요. 요즘 월세 이런 것만 해도 한 달에 월세방만 원룸해도 3, 40 이렇게 우습게 나가는데, 이제 밥 먹는 것까지 해가지고 생활 보조까지 해서 평균 40이다 1인당. 상당히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요양병보다는 요양원을 선호하는 그런 보호자들이 많기도 하고, 일단 이런 비용 문제 같은 거를 따져보면은 노인 빈곤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인 빈곤율 하면은 OECD 항상 1위 한다, 최상위권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래요. 일단 2020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8.9%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2.5% 감소한 수치인데, 항상 40% 유지하다가 이제 30%대로 한번 내렸다고 하는데, 2021년 그리고 올해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수치마저도
OECD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문제, 노인 빈곤, 그리고 보호자의 부담 이런 문제랑 종합해서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을 선호하고, 그리고 비용 지출이 많은 실버타운 그런 거는 조금 소수를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로만 해도 뭐 와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나와 부딪힐 일이 아닌 남 얘기 같고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하면서 인지저하는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수준에 따라서 진단을 받느냐 맞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난 아닐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노인 인구 중 80% 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89점 몇 %인가? 이분들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 얘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점 몇 %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놓고만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재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현실로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문제가 점점 되고 있다. 제가 조사한 수치를 한번 봅시다. 텍스트로 띄워드릴 건데, 보니까 어떠신가요? 노인 인구 증가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치매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뭐 발병 비율은 10%대로 일정하지만 그 수를 본다면은 무시할 만큼의 수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조용한 환자의 경우 정말 조용히 계십니다. 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할 게 없어요. 따로 신경 쓰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엔 건들면 난폭해지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했다가 케어한다고 건들면은 손길질하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부르고 자꾸 소리치고, 특히 입원 당일에서부터 그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꾸 불러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이 언제냐, 넌 누구냐, 집에 가고 싶다, 자꾸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본인 이름하고 과거에 있었던 고향이나 자녀 이름들은 다 기억해요. 근데 최근에 얻은 정보들은 금방금방 까먹어요. 대화하다가 1, 2분 만에 까먹고 다시 그 질문을 또 하고, 여기 어디냐 해가지고 여기는 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다가 다시 2, 3분 있다가 아니면 1분 있다가 여기는 어딥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일단 최대한 그것 때는 안정시키고, 이제 밤이니까 주무시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하긴 하는데 상당히 그때는 곤욕스럽습니다.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진짜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셀프 토킹이라고 혼잣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혼자서 뭐 궁시렁궁시렁 대거나 아니면 누구를 부르거나 그런 분도 있는데, 이제 가장 심한 분들이 치매가 있는데 선망이 있는 환자예요. 치매랑 선망이랑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뭐 질환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있지만은 실제 임상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데 갑자기 난폭해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제가 겪은 케이스는 많이 없긴 한데, 일단 행동이 과격해지고 공격적이어지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특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도 밤에 깨우고 막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치매와 선망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보고자 이렇게 여러 개 검색했는데,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병원에서는 치매와 선망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가 선망을 동반한 경우에는 진단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와 선망은 더욱 구분하기 어렵고, 정신의학 신문에 나온 선망과 치매의 차이, 이제 이런 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발생 경과나 아니면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점차 뭐 진행되는 그런 게 차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처음부터 이 경과를 본 게 아니면은 진단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치매 환자에서 선망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별을 요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뭐 병리적 이유 같은 거는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은 병의 진행됨에 따라서의 뭐 차이도 있겠지만 사람이 모두 성격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라오면서 겪었던 성장 환경,
그리고 그 이후에 자랐던 삶의 환경, 뭐 경험들 때문에 그런 뭐 조용하고 시끄럽고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을 보고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나의 노년이 어떨까? 내가 나이가 들면은 저 자리가 내 자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지금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꾸준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하고 납니다. 이제 운동 이런 게 예방의 차원에서 하는 거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예방을 한다 해도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때가 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예방해도 걸릴 수도 있고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방을 한다면은 확률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일단은 최선은 다해볼 수 있잖아요. 걸리기 전까지는. 또 한 연구에서는 20분씩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경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8배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 만큼 이제 운동하는 게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그런 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치매를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기타 성인병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된다는 거. 관절염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운동을 계속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은 관절에 부담이 덜 가서 관절염에도 예방이 도움된다. 이제 그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쯤 되면은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의문으로 남을 것 같은데 화투 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카드는 어떤가요? 체스는 어떤가요? 바둑은 어떤가요? 글 쓰는 게, 책 읽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되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바나나 우유 유명하죠. 여기에 바나나 농축과즙 0.31% 그렇습니다. 이 우유에 바나나 과즙은 0.31% 들어있는데 바나나 우유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좀 비춰본다면은 분명히 어떻게든 도움은 될 겁니다. 뭐 제가 데이터를 찾은 거는 없지만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도움이 안 되진 않겠죠. 한번 생각해봤는데 화투 치는 거랑 뭐 카드 놀이 이런 거는 일종의 도박과도 관련된 그런 놀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를 일정 기간 뭐 10년 정도 20년 이렇게 연구를 했다 치면은 그거 관련된 갬블러가 되어 있지 않을까, 도박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게 몸 힘들고 땀나고 지치고 피곤한 걸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도 해요. 근데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면은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운동을 만약에 못하는 그런 거라면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고의 수단으로 이제 이런 뭐 책 읽기, 글쓰기, 화투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해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무릎이 아파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폐가 안 좋아요. 선생님 조금만 뛰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손 놓고 다 같이 예방은 포기하고 모두 그 운명에 맡겨봅시다. 다 같이 몸 안 힘들고 신경 끄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몸 쓰고 운동하고 그거는 좀 힘들고 하니까 다들 운명에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뭐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조사들이 있는데 치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기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치매, 치아 빠질수록 더 위험해, 치아 없으면은 감각신경 자극한데 뇌기능 퇴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2015년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남은 치아가 10개 이하는 치매 위험이 2.64배 증가. 일본의 후생노동성, 한국으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그런 곳이거든요. 정부 부처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20개 미만인 사람은 1.9배 증가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표본이 184명이라서 조금 적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치아가 없으면은 영양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충분히 섭취가 되지 않으면서 뇌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뇌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음식을 씹으면서 뇌신경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치아가 없으면 뇌신경이 퇴화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말했고, 음식을 씹으면서 씹는 근육이 자극받으면 뇌의 혈류가 증가, 산소 공급이 잘 돼 뇌 기능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뇌 혈류가 충분히 공급이 안 돼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치아와 이 씹는 행위가 영양 공급과도 관련이 있고 이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그리고 근육을 상함으로써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 공통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운동이 싫다면 치아 관리라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점점 더 치매 유병률이 증가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생활하는 게 예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편리해졌잖아요. 진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을 때는 걸어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또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편리한 도구가 없어가지고 이제 몸을 쓰는, 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장 보고 마트 가고 이제 그런 동선 같은 걸 또 이동하다 보면은 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사회 문명이 발달되면서 가까운 거리라도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도구가 발달되면서 대부분 다 기계들이 사람이 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몸을 안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트나 시장 그런 것도 점점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언택트 시대라 해가지고 집에서 대부분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택배로 식품 같은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배달도 뭐 되고, 새우 같은 것도 택배로 시켰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배달되는 그런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더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이 점점 더 많아져 갈 것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운동을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매 유병률과 아니면 기타 성인병의 유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뇌 혈류 공급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조사들에서. 그래서 뭐 당뇨나 부정맥 이런 것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부정맥이 뇌로 가는 혈류가 또 불규칙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류순환이 잘 안 되니까 또 당뇨발이라 해가지고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발이 괴사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뇌경색, 와상 환자 같은 경우에도 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점점 더 치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원래 지금 3번째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주제로. 처음에는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키워드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찍다가 이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녹음이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번째 찍는 건데, 지금 3번째 찍는 거도 어딘가 부족하다, 빠져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게 떠올라가지고 조금 한 편 분량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또 이 주제로 한번 영상을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궁금한 거, 정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